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고팍스 바이낸스 인수 소식도 그렇고 위메이드의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것저것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오늘 방송 들어보시면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내용이 뭐냐,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사임했다는 단독 보도가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노드를 돌리고 모르는 척하는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참 많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있어서 노드를 돌린 것을 공개한 두 개 기업이 있는데 그 두 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양새를 보고 있다면 위메이드의 투명성이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고,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왜 위믹스만 차별하냐라고 말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바이낸스라면 위믹스 상장카드가 점유율 끌어올리는데 가장 임팩트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닥사 위주의 공고한 가상자산 거래소 권력 체계가 좀 재편이 돼야 돼요. 그런 면모에서 고팍스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바이낸스 관련 인물이 대표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위믹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 대표 같은 불도저가 없었으면 지금의 위메이드도 없습니다. 맞아요. 누가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미르로 중국 판호 받아가면서 사업하면은 제일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무난하게 가는 거는 욕 안 먹는 방법이긴 하지만 위메이드가 지금 자리만 보존해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모에 있어서 위메이드란 기업이 미르 사업만 하면서 중국 시장만 바라보면은 더 재미없는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블록체인의 업계를 선도하는 오늘날의 이 모습 자체가 오히려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더 성장하고 더 주목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과거 위메이드를 보고 있으면 좋은 기회를 한번 놓쳤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올 때, 그때 그 시절에 위메이드가 윈드러너 등 모바일 게임을 시기적절하게 내놓으면서 주가도 크게 오르고 이 업계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그 선두의 자리를 놓쳐버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미르로 연명하는, 미르 없으면 뭐 안 되는 이런 회사로 전락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 모바일 사업으로 전환하던 시기에 놓쳤던 기회가 다시금 위메이드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존 게임들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시점에 위메이드가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위메이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렇게 모험적인 일을 하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위메이드가 다시금 이 기회조차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절실함을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미래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임에 관련된 단독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자, 이투데이의 윤희성 기자님이 쓰신 기사고요. 고팍스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가 사임했다고 합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지분 인수를 완료하더라도 금융당국을 의식해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준행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는 내부자의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계약 조건은 이 대표가 인원 정리에 있어 몇 단계로 나눠 완수하고 사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사임한 것 같다며 바이낸스 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측이 자신이 소유한 고팍스 지분 물량을 모두 매각했다라고 첨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팍스의 대표에서 이준행 대표가 이제 물러나는 것이고 바이낸스 관련 최측근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팍스 대표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인물의 국적은 말레이시아인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난 3일 이 대표의 사임이 결정되고 새로
선임된 이사 3명 중에 한 명이 이 말레이시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말레이시아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관련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 말레이시아인이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레온퐁 바이낸스 아테 대표가 그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레온풍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한국 시장에 대해서 꽤나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이낸스 한국 진출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시장은 오랫동안 함께할 시장이고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사업은 블록체인 교육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우 공교롭게도 레온풍 바이낸스 아테 대표가 말레이시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글로벌 차량 공유 회사인 우버에서 말레이시아 제너럴 매니저를 거친 인물이고 소카 말레이시아 CEO를 역임한 이후에 바이낸스에 합류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레온풍 대표가 바이낸스 아테 대표로서 한국 언론과 여러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지금 고팍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인물의 국적이 말레이시아인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기 고팍스 대표이사로 들어올 사람이 바로 레온풍 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레온풍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블록체인 교육이 한국 시장에서의 매우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바이낸스의. 자, 그리고 고팍스 대표 자리가 바뀌면서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변경 신고도 마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FIU 관계자는 아직까지 변경 신고에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업계 관계자는 이제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와 해외 포함해서 거래소와 은행의 관계에서 은행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 위험 있는 사업을 한다면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최악의 경우 계좌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준행 대표가 고팍스 대표로 앉아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바이낸스 최측근인 레온풍이 앉아버리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행이 고팍스 실명 계좌 계약을 취소한다던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고팍스 인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그렇게 납득이 가진 않아요. 왜냐면 바이낸스가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바이낸스가 이번에 고팍스의 산업회복 이니셔티브 자금을 지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지 규제기관 및 업계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이낸스라는 글로벌 최대의 거래소가 움직일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도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규제 당국과의 소통이 필수인데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풍 대표가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 지금 산업회복 이니셔티브로 고파이에 자금을 흘려보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고팍스 대표인 이준행 씨가 사임했다는 이 사실 자체도 금융당국과 적절한 소통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금융당국이 규제를 걸면 어떨까? 어찌 되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는 이미 바이낸스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가 모두 금융당국과의 소통 이후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은 방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막 리스키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 은행은 금융당국의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바이낸스가 움직일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움직이는 그냥 동네 구멍가게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낸스 아테 대표인 레온풍이 이준행 대표의 뒤를 이어서 고팍스 대표이사 자리를 받고 금융당국이 이거를 잘 승인을 해줘서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의 리프레시를 만들어내는 데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닥사는 매우 곤란해진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낸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위믹스 입장에서 진짜 좋은 이야기입니다. 위믹스가 국내 4대 원화마켓으로부터 상장 폐지 당했죠. 하지만 고팍스로부터 상장 폐지 당한 건 아닙니다. 고팍스는 투표도 안 했어요. 아예 기권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팍스 대표로서 바이낸스가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고팍스의 점유율을 올려갈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은 바로 위믹스를 고팍스에 상장시키는 일입니다. 신규 상장시키는 일.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위믹스는 국내에서 근본 프로젝트라고 평가받는 매우 많은 홀더를 거느리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 비해서 성과도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4대 원화마켓으로부터 위믹스가 상장 폐지당했는데 고팍스가 만약에 위믹스를 상장시켜버리면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을 그 점유율을 앗아오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바이낸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고팍스 대표이사로 레온퐁을 앉히면서 시장의 파이를 높여나가는 데에 위믹스가 분명히 키포인트로 작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닥사의 공고한 체계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믹스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지금 금융당국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위믹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더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상장사들이 노드를 운영하면서 그 노드 보상으로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원에 따르면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이 클레이튼 노드로 참여하는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노드 보상으로 받은 클레이 수량을 공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하는 기업이 두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위메이드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니까 30개 정도의 클레이튼 노드를 운용하는 상장사가 있는데 거기서 위메이드랑 LX 인터내셔널만 클레이 물량을 공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드로 튀어나오는 클레이 물량은 시장에 매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곧 클레이 홀더들의 자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 중에 바로 하나가 위메이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도록 이제 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상장사들의 가상자산 깜깜이 공시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간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공시를 기피해온 상장사들도 투자자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하고요. 금융당국은 지난 6일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주석 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해 상장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계획도 더했죠. 그에 따라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로 지적됐던 상장사들이 깜깜이 공시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일례로 카카오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의 노드 중 3년 이상 노드로 활동해온 상장사가 15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의 클레이 보유 수량을 공개한 상장사는 2곳뿐이죠. 이 두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위메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드로 참여할 경우 블록 생성에 따른 보상을 상장사들이 가상자산으로 받게 되는데요. 또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할 경우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아서 투자자 및 상장사 주주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 부분이 오늘날 금감원의 개입으로 인해서 고쳐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위메이드의 투명성이 저는 또 한 번 드러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자기는 기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멘트도 나온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위믹스만 차별해? 업비트 슈퍼 갑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위믹스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업계의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다른 기업이 하지 않는 투명성을 증진시킨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투명성을 증진시킬 만한 일들이 부족하다는 잣대를 들이밀면서 마치 증권처럼 치부를 해버리면서 위믹스만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거를 상폐시켜버리니까 위메이드 대표 입장에선 이 부분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노드 돌리고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이 15곳이고 그 공시하는 기업 2곳 중에 하나가 바로 위메이드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비트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초과 유통되는 사례가 4건이 적발되었고 유통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코인만 100개가 넘어갔죠. 유통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서 얘들은 문제되지 않았고 위믹스는 유통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게 업계의 유통량에 대한 정의 미비로 위믹스 사태가 문매를 맞았고 그에 따라 상폐가 됐죠.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의란 것이 마련되지 못했고 그 정의란 것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거래소에게 자율규제라는 그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제도가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업계의 핵심 플레이어에게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율규제를 통해서 산업의 발전과 규제를 적절히 취해가야 될 키플레이어인 닥사 얘들이 특정 프로젝트에는
과대하게 규율을 적용시키고 특정 프로젝트는 그것을 과소하게 적용시키니까 위메이드 입장에서 굉장히 또 억울함을 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이야기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위믹스가 상폐됐다면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은 얘들도 어떤 식으로든 뭐 제재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고, 초과 유통되고 있는 얘들에게도 뭐 어떻게 투자 경고가 가던가 상폐가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개인 딴에서만 봐도 그냥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이 문제 인식은 단순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지난 1월 12일에 닥사 출범으로 자율규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막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막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금감원장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자율규제는 규제가 아니다 라면서 가상자산의 입장이 달라졌음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지금 위믹스 사태를 보고 있으면 위메이드가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위메이드가 잘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 그것은 산업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규율의 미비함, 정의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지, 위메이드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 시선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은 위믹스 홀더들만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금융당국도 가지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대한 견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율규제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 툴을 개발하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공적 규제도 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믹스 사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결국에는 업계 전체를 정화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위믹스 프로젝트를 재평가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믹스가 갖추고 있는 감시 체계나 선공시 이런 것들은 금융당국이 분명히 업계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새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믹스는 이미 이 부분을 갖췄고, 과거의 위믹스가 다른 프로젝트보다 한참 앞서 있던 이 투명성이 어떤 식으로든 금융당국의 기조를 통해서 좀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건으로부터의 거래소 권력 구조의 재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자체가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면서 일어나게 될 그 변화가 위믹스 플랫폼의 재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믹스가 갖춘 투명성뿐만 아니라 위믹스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죠. 위믹스만큼 이렇게 트래픽 많이 나오고 뭐 컨텐츠라고 내세울 수 있는 플랫폼은 없거든요. 국내에서 일단은 상대가 없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위믹스만큼 사업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재평가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2023년의 위믹스는 성과로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상자산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옴에 따라 위믹스의 투명성이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뭐 가상자산 업황이 좀 개선됨에 따라 위믹스 플랫폼이 더 주목받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의 위믹스 가격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의미 있나 싶고요. 앞으로 위믹스가 일어나갈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위믹스의 평가를 끊임없이 재평가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투자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